이번 영상에서는 리사이클러 뷰에 리스트 어댑터를 적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러 뷰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화면과 같이 이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가 제공하는 notify 아이템 메소드를 사용해서 뷰홀더의 내용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변경됐을 때, 추가됐을 때, 삭제됐을 때 어떤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삭제됐을 때에 대해서 notify 아이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변경되는 방식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때마다 일일이 notify를 해주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갱신이 필요 없는 뷰 홀더를 같이 갱신하는 그런 불필요한 작업이 생기기도 합니다. diffutil은 두 개의 데이터셋을 받아서 그 차이를 계산해주는 클래스입니다. 이 diffutil을 사용하면은 두 개의 데이터셋을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변환 부분만을 파악을 해서 리사이클러 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iffutil은 유진 마이어라는 사람이 개발한 디퍼런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5의 n 플러스 d 제곱 시간 안에 리스트의 비교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n은 추가 및 제거된 항목의 개수이고 d는 스크립트의 길이인데요. 구글에 따르면 넥서스 5x에서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1000개의 아이템과 1000개 아이템에 대해서 200번의 모디피케이션을 하는데 27m초의 시간 안에 이 리스트 비교가 끝났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diffuti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diffutil 콜백을 상속받아서 items the same으로 비교 대상인 두 객체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contents the same 메소드를 이용해서 두 개의 아이템이 이 내용까지도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diffutil은 아이템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비교 연산 시간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처리돼야 됩니다. 어싱크 리스트 differ는 이 diffutil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로 이 diffutil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스레드 처리를 해줍니다.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댑터 내부로 diffutil 콜백을 전달받은 이제 어싱크 리스트 differ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mdiffer라는 이제 객체를 만든 다음에 current 리스트로 데이터를 참조하고 이 서브밋 리스트로 갱신된 리스트를 보내주면은 얘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current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리스트를 서브밋 리스트로 전달을 해서 그거를 비교하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글 디벨로퍼에서 제공하는 코드 안에 보면은 이 어댑터 클래스 안에 diffutil 클래스도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tems the same은 id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id를 비교를 하고 contents the same은 이제 equal을 사용을 해서 그 내용을 비교하도록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리스트 어댑터인데요. 리스트 어댑터는 이 앞에서 설명한 어싱크 리스트 디퍼 클래스를 더 쓰기 편하게 랩핑한 클래스인데요.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만들 때 이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초기화 할 때 이 diffutil 콜백 객체를 받도록 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싱크 리스트 디퍼를 사용하는 것처럼 current 리스트로 현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고 서브밋 리스트로 데이터를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밋 리스트로 어댑터에다가 전체 데이터를 넘겨주면은 이 어댑터가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써서 리스트 차이를 계산을 하고 화면을 갱신을 시켜주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이 이제 보시면은 구글 디벨로퍼스에서 제공하는 코드인데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가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서 onBind 뷰 홀더로 데이터를 홀더에다가 바인딩을 하고요. diffutil 콜백을 여기서 정의를 해가지고 items the same이랑 contents the same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객체를 이 리스트 어댑터가 생성이 될 때 이 diffutil 객체를 전달하도록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은 리사이클러뷰 어댑터를 리스트 어댑터로 구현을 하면 그냥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서브린 리스트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댑터가 알아서 화면을 갱신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기존에 다른 강의에서 작성했던 프로젝트를 고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는 이제 데이터 클래스를 설명하는 클래스에서 강의에서 만들었던 앱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내부 어댑터가 이제 리스트 어댑터를 사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뭐 똑같이 이렇게 아이템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지울 수가 있고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막 셔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어댑터가 빨리빨리 이거를 받아가지고 갱신을 해주는지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empty activity에서 new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리사이클러뷰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사이클러뷰에 표시할 데이터를 데이터 클래스 형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스터라는 놈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데이터 클래스로 준비를 하는데요. 자, 몬스터 클래스는 가능한 여러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 종족, 레벨, 스탯, 그리고 조우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스트링이고 뭐 인트, 리스트, 배열, 뭐 불린, 뭐 이넘 클래스도 이렇게 사용하는 데이터 클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리사이클러 뷰에서 사용할 뷰 홀더에 XML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뷰 홀더에 사용할 아이콘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홀더에
XML을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맨 위쪽에다가 몬스터 네임을 표시하도록 했고요. 그 밑에 그 몬스터의 종족과 레벨, 그리고 스탯, 그리고 만났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 뷰 홀더가 잡고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는 뷰 홀더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리오더 아이콘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XML을 사용할 뷰 홀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 전에 이 앞으로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도 뷰 바인딩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뷰 바인딩 사용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뷰 바인딩 설정이 끝났으니 뷰 홀더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클래스 이름은 myViewHolder라고 하겠습니다. 그 코드를 바로 써보겠습니다. 자, 뷰홀더 클래스를 작성했습니다. 뷰 바인딩을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바인딩 전역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리사이클러 뷰 홀더에다가 루트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댑터에서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에서 바인딩으로 이제 데이터와 뷰 홀더를 바인딩을 할 건데 그 내용을 여기다가 써줍니다. 각 텍스트 뷰어에다가 데이터가 가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몬스터라는 놈이 가지는 이 데이터가 name, race, level, stat, incount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지션을 데이터, 그러니까 뷰홀더 포지션을 이제 어댑터가 뷰홀더한테 전달해 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몬스터 형식으로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그 몬스터를 받아가지고 name, race, level, 그 다음에 스탯은 이제 HP, MP, EXP가 들어가도록 하는 배열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HP, MP, 경험치로 전달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인카운트 속성을 전달해 주면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텍스트 뷰에 표시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뷰 홀더 이 자체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몇 번째 뷰 홀더가 선택됐습니다 라는 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set on click listener를 붙여주고 거기다가 스낵바로 지금 몇 번째 포지션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뷰 홀더를 잡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도록 할 건데, 그때 이 뷰 홀더의 알파 값을 조정을 해서 투명도를 바꿔서 지금 어떤 뷰 홀더를 잡고 끌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 setAlpha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아이템 헬퍼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건데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iffut를 사용하기 위해서 콜백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mydiff callback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클래스가 diffutil의
아이템 콜백을 상속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임플먼트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items the same과 contents the same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items the same은 이제 두 객체를 비교해서 두 객체가 동일한 객체인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올드 아이템과 뉴 아이템이 있죠. 올드 아이템이 원래 지금 어댑터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정보고, 뉴 아이템이 새로 어댑터에 전달해주는 리스트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몬스터 객체를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해시코드랑 이퀄이 자동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해시코드를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저 세임의 내용을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퀄을 사용해서 올드 아이템과 뉴 아이템이 같은지를 컨텐츠 더 세임에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받는 리사이클러비 어댑터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이 my recyclable 어댑터가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하도록 하고, 그 리스트 어댑터에다가 diff 콜백의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받도록 하고 사용할 데이터를 몬스터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뷰홀더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my diff 콜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음 생성될 때 리스트 어댑터에다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에서 만들어야 되는 멤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원래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구현할 때는 get item count도 오버라이드 해서 전체 데이터가 몇 개인지도 어댑터에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리스트 어댑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onCreate 뷰홀더와 onBind 뷰홀더를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onCreate 뷰홀더에서는 뷰홀더에 XML을 인플레이트 해가지고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뷰홀더라는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my 뷰홀더, 여기서 만들었던 my 뷰홀더 클래스를 인플레이트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그냥 반환을 해주면은 구현이 끝나게 됩니다. onBind 뷰홀더에서는 포지션을 전달을 받아 가지고 그 해당되는 데이터와 뷰홀더를 묶어주면 됩니다. 전달받은 홀더가 my 뷰홀더 클래스면은 get 아이템으로 해당되는 포지션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몬스터에서 데이터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 꺼내온 몬스터 데이터를 홀더와 바인드 시키면 되는데, 이제 이 홀더 바인드를 실행하면은 이 my 뷰홀더의 이 바인드가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와 텍스트 뷰의 내용이 결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더할 건데, 이제 아이템을 삭제하거나 위치를 변경했을 때 이 리스트 어댑터가 정확히 동작하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아이템을 이동했을 때 실행할 move 아이템, 그리고 지울 때 실행할 remove 아이템 메소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e 아이템에서는 변경하기 전에 뷰홀더 위치와 변경한 후에 뷰홀더 위치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포지션이 변경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서브밋 리스트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냐? 기존의 어댑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어댑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커런트 리스트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이 커런트 리스트로 가져와서 이거를 변경할 건데, 이 커런트 리스트 자체는 뮤터빌이 아닌,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뮤터블 리스트,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댑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완전히 똑같지만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컬렉션 수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뉴 리스트가 이 프롬 포지션과 투 포지션이 변경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변경된 뉴 리스트를 서브밋 리스트로 그냥 어댑터에다가 전달을 해주면은 끝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리무브 아이템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리무브 아이템도 기본적인 사상은 무브 아이템이랑 동일합니다. 새로운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서브밋 리스트 함수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되는데요. 기존의 어댑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 가지고 그거를 변경 가능한 형태의 리스트로 준비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서 이제 지우고 싶은 포지션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뉴 리스트를 그냥 서브 리스트로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뷰 홀더를 슬라이드에서 삭제하고 드래그해서 끌어서 위치를 바꿀 수 있게 터치 콜백을 받아야 되죠. 그 터치 콜백을 받는 부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강의에서 아이템 터치 헬퍼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이템 터치 헬퍼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 아이템 터치 헬퍼 콜백이 이 아이템 터치 헬퍼.심플 콜백을 상속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심플 콜백을 상속을 받게 하면서 어떤 방향의 드래그를 이제 인식을 하게 할 거냐라는 거를 전달을 해주는데, 드래그를 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드래그하는 부분을 인식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면서 V홀더를 삭제할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는 동작도 인식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콜백이 이 임플먼트 해야 되는 멤버가 있죠. 온무브와 온스와이프입니다. 온스와이프는 데이터를 삭제할 때 리무브 아이템을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되고, 온무브에서는 뭐였죠? 무브 아이템을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onMove 콜백이 일어났을 때 어댑터에 move 아이템 함수를 실행시키면 되고, 움직이기 전에 위치가 viewholder.adapter 포지션이고, 움직이고 난 후에 위치가 target.adapter 포지션이 되게 됩니다. 동일하게 onSwiped에서는 remove 아이템을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에 리무브 아이템을 이제 실행시키는데, 삭제를 할 포지션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포지션을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온무브에서는 어댑터 포지션을 사용했고, 온스와이프드에서는 레이아웃 포지션을 사용했는데, 이 레이아웃 포지션은 선택이 된 포지션을, 그러니까 앱에서 선택이 된 포지션을 바로 반환을 하는 거고, 어댑터 포지션은 이제
무브를 하다 보면은 계속 위아래로 뷰홀더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거를 계속 추적하면서 따라오는 추적하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게 어댑터 포지션입니다. 온무브에서는 이제 계속 뷰홀더 위치가 아래 위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전체 이 리사이클러 뷰 안에서 이 위치를 계산해주는 어댑터 포지션을 사용해야 되는데, 온스와이프는 뷰홀더 자체의 위치는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는 거로 끝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 레이아웃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그 위치를 변하지 않는 포지션을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뷰홀더를 가지고 움직일 때 뷰홀더의 투명도를 변경을 하는 부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onSelectChanged랑 클리어뷰를 구현을 하면 됩니다. 이 onSelectChanged는 이제 뷰홀더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은 그 홀딩을 하고 있는 중에 뷰홀더에 대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리어뷰는 홀딩을 했었던 그 홀딩을 하고 이제 움직였던 그 뷰홀더를 놔줬을 때 이 뷰홀더에 대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onSelectChanged에서 투명도를 변경을 시킬 거니까 여기서 뷰홀더의 투명도를 낮추고 이 클리어뷰에서 뷰홀더의 투명도를 다시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뷰홀더 투명도를 여기서 한 50%로 낮추고 여기서 다시 뷰홀더 투명도를 100%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onSelectChanged에서는 이제 뷰홀더가 움직이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액션 스테이트를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드래그 하고 있거나 스와이프 하고 있을 때 동작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뷰홀더를 받아가지고 그 뷰홀더에 아까 이 뷰홀더에서 setAlpha 함수를 만들어줬죠. 이 setAlpha 함수를 정의를 하면은 알파 값을 전달을 받아서 이 텍스트 뷰의 투명도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뷰홀더의 알파 값을 50%로 만들어 줍니다. 좀 투명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리어 뷰,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동작이 끝나면 이제 이 뷰홀더의 setAlpha 명령으로 다시 알파 값을 100%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 그 투명도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액티비티 메인에다가 리사이클러 뷰를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와 플로팅 버튼을 추가를 했습니다. 리사이클러 뷰는 그냥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설정을 했고요. 플로팅 버튼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로팅 버튼이 좀 심심하니까 그림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블에서 벡터 에셋을 추가를 해서 이제 이 플로팅 버튼은 데이터를 섞어주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셔플이라는 아이콘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셔플 아이콘을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내용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울선은
바인딩, 우선 뷰 바인딩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바인딩 전역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인딩의 가장 높은 하이라키인 루트를 셋 컨텐트 뷰에 전달해 주면은 뷰 바인딩 사용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로 사용할 데이터셋을 여기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스터의 배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내용은 이 다른 강의에서 만들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몬스터를 가진 데이터셋을 화면 그러니까 앱이 실행되면은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기 보면은 몬스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름 넣고 종족 넣고 레벨 넣고 스탯 넣고 인카운트 여부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름, 종족, 레벨, 스탯 그리고 인카운트 여부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셋을 보여주는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우선은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의 전역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댑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리사이클러 뷰를 구현하면 되겠죠. 자, XML에 설정한 리사이클러 뷰 리스트 여기 설정했죠. 이 리사이클러 뷰 리스트에다가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레이아웃 매니저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세로로 쭉 보여지게 하는 그런 레이아웃 매니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아이템마다 각 뷰홀더마다 사이사이에 줄을 그어주게 하는 디바이드 아이템, 애드 아이템 데코레이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댑터는 여기서 만들어준 마이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댑터에다가 서브밋 리스트를 전달을 해주면은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리사이클러의 뷰에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터치했을 때 이제 반응하는 터치 콜백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백을 붙이려면은 이렇게 아이템 터치 헬퍼 콜백 객체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거를 어태치 투 리사이클러 뷰로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터치 됐죠? 터치에 대한 반응을 하고 또 지금 스와이프에서 삭제를 하는 반응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잡고 끌었을 때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터치를 해서 조작을 하고 있을 때 뷰 홀더가 투명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게 50% 투명도로 변했다가 다시 놓으면은 100% 투명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0% 투명도로 해야 되나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FAB 버튼에 대해서 데이터를 마구마구 섞어주는 그런 동작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요. 데이터셋을 셔플드로 섞어가지고 그냥 서브민 리스트로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셔플을 누를 때마다 데이터가 마구마구 섞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바로 이 리스트 어댑터, 그러니까 리사이클러뷰 어댑터에 넘어가서 그 리스트 어댑터가 변한 부분을 바로 반영해서 이 리사이클러뷰에 표시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어댑터와 diffUtil을 리사이클러뷰에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